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화대 입학처 관리부처장을 맡고 있는 물리학과 교수 윤석현입니다. 네, 저는 2015학년도 입학 전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전형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서 저희도 수시에서는 4개의 유형을, 그리고 정시에서는 2개의 유형으로 전형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전형 준비 부담이 많이 덜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선 선발의 단계를 폐지함으로써 같은 전형 내에서는 동일한 선발 방식으로 선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 및 면접 부담을 축소함으로써 수험생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부담을 많이 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의 우수성과 충실성을 잘 평가받을 수 있는 학생부 위주 전형의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우수인재 전형, 특기자 전형, 미술 우수자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시 모집에 수능 최저 학력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2015학년도부터는 의예과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의과대학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에서만 선발을 했었지만 이번 2015학년도부터는 의예과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은 금년도 53명이고요. 수시 전형에서는 일반 전형 논술, 미래인재 전형, 특기자 전형 수학, 과학을 통해서 25명을 선발하고 정시 전형에서는 일반 전형 수능을 통해서 28명을 선발을 합니다. 특히 정시에서는 자연계열을 22명, 인문계열을 6명 선발합니다. 예, 이 표는 여러분들께서 2015학년도 전형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만든 표입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시에서는 논술 위주, 학생부 위주, 교과 위주, 학생부 종합, 실기 특기 위주의 4개의 유형의 전형을 운영을 하고 정시에서는 정원 내에서 수능 위주 그리고 실기 특기 위주의 2개 전형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시 전형의 원서 접수는 2014년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접수를 하는 수시 2차 전형이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전형 간소화를 위해서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시 전형은 9월에 접수를 한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수시의 모든 전형간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특기자 전형 어학에 지원하는 학생이 특기자 전형 국제학부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유념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정시의 모든 전형은 12월 중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수시 전형에서의 주요 고사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논술 시험을 보는 일반 전형에서는 논술고사를 11월 23일 일요일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열이 오늘 아마 모의 논술을 본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그 논술을 11월 23일 날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접이 있는 전형들이 있고 미술우수자 전형 같이 실기가 있는 전형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험이 10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과 2일에 걸쳐서 저희가 권역별로 방문 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모든 전형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씩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금년도의 수능 응시 지정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변화한 건 없고요. 단지 영어가 A, B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능의 국어 B형, 수학 A, 영어, 사탐, 과탐을 응시하면 되고 자연계열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국어 A형, 수학 B형, 영어, 과탐을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계열은 사실 여러분들이 고교에서 이수한 계열이 아니고 수능에 응시하는 계열이라는 걸 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전형 요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화에 대해서는 전형 요소를 5가지를 사용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부 교과, 서류, 면접, 논술, 수능의 이 5가지 요소를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형별로 비중이 가장 높은 요소를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논술 위주 일반 전형에서는 논술의 비중이 가장 높고 정시의 수능 위주 일반 전형은 수능의 비중이 가장 높고 학생부 위주 교과의 지역 우수인재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의 비중이 가장 높은 이런 형태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은 어떤 전형에서도 5개의 전형 요소를 모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에 따라서 단계별 따라서 3개 정도, 내지는 2개 정도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강점을 잘 분석을 하셔서 강점에 맞는 전형을 지원하시도록 지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모집 단위 및 입학 정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은 인문계열로 모집을 하고 각각 인문과학부 433명, 사회과학부 337명, 경영학부 132명, 국제사무학과 25명 등으로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크랜튼 대학 같은 경우는 계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국제학부의 경우에는 수능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특정 계열로 응시할 필요가 없으신 거고, 스크랜튼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자연계열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계열을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랜튼 학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스크랜튼 학부에 합격한 학생들은 1학년에서 2학년을 올라갈 때 주전공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영문, 무슨 뭐 수학 이런 등의 주전공을 정하게 되고, 또 복수전공으로 자기설계 전공이라는 것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만든 융합적 학문으로 만든 그런 트랙을 이수하게 되어서 이런 주전공과 자기설계 전공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유익한 과정들이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스크랜튼 학부에 합격한 전원에 대해서 최소 2년, 최대 4년까지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이외에도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지방학생의 경우 기숙사 우선 배정 등의 굉장한 특전이 많이 있으니까 우수한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 건강과학대학의 모집 정원을 알려드립니다. 수리물리과학 124명, 분자생명과학부 158명 등의 이런 모집 인원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예과에서 53명을 선발을 합니다. 의예과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아마 앞의 시간에서 RC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의과대학과 RC와 같이 협동을 해서 RC 도입에 따른 집중 교양 교육을 하고, 또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통합해서 교육하는 등의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다음에 또 들으셨겠지만 2017년에 김포공항 옆에 있는 마곡지구에 최첨단 제2부속병원이 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할 거냐면, 이 졸업하는 학생들의 일단 실습 기회와 그러니까 진로에 굉장히 폭이 넓어진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의 경우에도 정시에 자연계열로 합격한 학생들의 전원에 대해서 6년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지방학생의 경우 기숙사를 우선 배정을 하기 때문에 또 우수한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하는 모든 전공들에 대해서는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전공 안내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다 자세하게 어떤 전공이 무엇을 하며 또 진로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사범대학입니다. 사범대학은 모두 학과별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에 8개의 학과가 있고 자연계열에 2개의 학과로 모두 학과별로 모집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음악대학과 조형예술대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전공들은 모두 실기시험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의료학 전공은 실기시험을 보지 않고 인문계열로서, 그러니까 인문계열로 모집을 한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수시 모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시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수시 모집의 주요 사항으로는, 자, 금년도 저희는 모집 정원의 약 59.4%, 한 1,800여 명을 수시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서 접수는 1회 실시합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도 접수하는 수시 2차 전형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수시 전형은 9월 중에 접수한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시의 모든 전형간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수시 지원 가능 횟수가 총 6회이기 때문에 그 횟수 내에서 지원 가능하지만 그 6회 내에서는 모든 전형간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면접이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인원은 모집 인원의 3.5배수 내외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면접 인원을 먼저 선발을 하고 면접을 실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할 때 이제 탐구 과목이 들어가는 경우에 탐구 과목은 2과목의 등급 평균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린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탐구 한 과목이 1등급이고 다른 한 과목이 2등급이라 그러면 평균은 1.5등급입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는 1등급으로 반영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각 개별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전형 논술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이해를 위해서
그 전형명하고 전형유형하고 약간 좀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전형명은 가지고 계신 모집 요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형 논술의 대상은 논술 및 학업 능력이 우수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형에서는 국제사물학과를 제외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전 모집단이 의예과, 스크랜튼 학부에서 총 600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 전형으로는 수시에서 제일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거든요. 그리고 특이할 사항은 인문과학부와 사회과학부, 수리물리과학부 모집 인원의 일부는 전공별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전형에 지원한 모든 지원자들은 모두 전원이 논술고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많은 학생들이 모의 논술고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형태가 굉장히 비슷할 것인데 모두 논술고사는 수능 이후에 실시를 합니다. 전형 요소를 보시면 논술 전형의 경우에 논술이 70%, 학생부 교과가 30%가 반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사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교과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과는 3학년 1학기까지의 지정교과 영역, 즉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중에서 상위 30단위만이 반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국어 과목 30단위, 수학 과목 30단위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국어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1등급이 뭐 10단위가 있다. 그럼 그 10단위를 모두 반영을 하게 되고 나머지 20단위도 이 지정 영역에서 제일 잘한 과목만을, 그러니까 학년 제한도 없고 학기 제한도 없고 제일 잘한 과목만을 30단위를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이게 큰 부담은 아니실 거라고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일반 전형의 특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고요. 그다음에 우선 선발 단계가 폐지되었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인문계열 모집 단위 같은 경우 국어 B, 수학 A, 영어, 탐구 중에서 상위 3개 영역에 각 2등급 이내, 자연계열 같은 경우 국어 A, 수학 B, 영어, 탐구 중에서 2개 영역 각 2등급 이내, 의예과는 국어 A, 수학 B, 영어 과탐 중 3개 영역 각 1등급, 스크랜튼 학부는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상위 3개 영역 등급합 4 이내, 자연계열은 상위 3개 영역 등급합 5 이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구를 반영할 때는 두 과목의 등급 평균을 반영하면서 소수점 이하값은 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논술고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오늘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고요. 동일한 형태로 실제 논술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할 점은 오늘 제 설명이 끝난 다음에 직접 문제를 출제하신 교수님들께서 문제를 해설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교육이나 어떤 다른 자료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경험이 될 테니까 꼭 남아서 설명을 들으시길, 문제 해설을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논술 계열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인문과학부, 사범대학 인문계열, 의료학 전공에 지원한 학생들은 인문계열 1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대학과 경영학부에 지원한 학생들은 인문계열 2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인문계열 논술은 모두 언어 논술입니다. 그리고 논술 간에 중복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예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즉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자연계열, 건강과학대학 자연계열로 지원한 학생들은 자연계열 1 시험을 보게 되고 의예과를 지원한 학생들은 자연계열 2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연계열 논술은 모두 수학입니다. 과학은 없고 모두 수학만을 봅니다. 단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인문계열 1과 인문계열 2, 자연계열 1은 시험 시간이 100분이고 의예과의 경우, 자연계열 2의 경우는 120분의 시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크랜튼 학부는 인문계열 1, 인문계열 2, 자연계열 1 중에서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논술 같은 경우는 오늘 시험 본 학생들도 다 아마 느끼셨겠지만 범위 전부 다가 이제 고교교육과정 안에서 저희 몇 년간 계속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논술을 위해서 뭐 특별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사실 좀 적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시 시기가 수능 이후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수능 대비를 잘 하셨으면 따로 굳이 뭐 준비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중심 전형인 지역 우수인재 전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형의 대상은 2014년 2월 이후에 국내 일반계 고교, 특목고 학생들은 지원할 자격이 없고 일반계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거나 졸업 예정자, 즉 지금 고교 3학년 학생이거나 아니면 재수생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이 전형의 또 대상은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셔야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교당 추천 인원은 6명이고 계열별로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모두 인문계열 학생을 추천해 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따로 쿼터를 정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학생 중에서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고등학교 과정에서 5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전형에서는 기독교학부와 의예과를 제외한 인문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총 350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전형 요소를 보시면 지역우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80%와 서류 20%의 성적으로 면접 대상자를 모집 인원의 3.5배수를 내외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선발된 학생들이 1단계 성적 80%를 가지고 면접을 치르게 되고 최종 반영 비율은 면접이 20%, 1단계 성적이 80%가 반영이 되게 됩니다. 지역우수인재의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은 3학년 1학기까지의 지정 교과 영역,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영역에서 전 단위의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서류는 학생부 기반입니다. 학생부 기반과 이제 추천서, 전년에 비해서 달라진 점은 자기소개서는 저희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부 기반, 학생부와 이제 추천서 등을 종합평가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1단계에서 3.5배수 정도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이 전년도에는 이제 지문을 가지고 지문을 여러분이 받고 문제를 푸는 형식이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형식은 아니고 일반 면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우수인재 전형에 지원한 모든 학생들에게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면제가 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 미래인재 전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 전형의 대상은 교과 영역 및 학교 활동 영역에서 자기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3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인재 전형에서는 인문자연계열 전 모집 단위에서 총 500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의예과도 7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모두 자연계열입니다. 전형 요소를 보시면 미래인재 전형에서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면접 대상자를 모집 인원의 3.5배수 내외로 선발을 합니다. 여기서의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이제 종합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 선발된 면접 대상자들이 면접 시험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면접의 최종 반영 비율은 20%입니다. 여기서도 미래인재 전형에서도 면접은 이제 지문을 보고 문제를 푸는 형식이 아닌 그런 일반 면접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 전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요. 인문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2개 영역에 각 2등급, 자연계열 의예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3개 영역 각 1등급이 수능 최저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정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고른기회 전형과 사회기여자 전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형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서 이제 전형의 방식은 미래인재 전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이번에 신설을 했는데요. 고른기회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은 국가보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그래서 모집 고른기회 전형에서는 의예과를 제외한 인문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총 25명을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격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직업군인, 다문화가정, 해외 파견 선교사, 다자녀 가정 출신 자녀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회기여자 전형이 있습니다. 사회기여자 전형에서는 의예과를 제외한 인문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총 15명을 선발을 합니다. 전형 요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인재 전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서류 100%로 면접 대상자를 3.5배수 내외로 선발을 해서 면접을 치르게 되고 면접 반영 비율은 20%입니다. 면접은 동일하게 지문 면접이 아닌 일반 면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인문자연계열에서는 2개 영역 등급합이 4하고 사회기여자 같은 경우는 인문자연계열에서 2개 영역 각 2등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기자 전형의 어학, 국제학부, 수학과학은 선발 방식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류로 면접 대상자를 선발을 하게 되고 3.5배수 내외로 선발을 하게 되고 최종 반영 비율은 서류 70%, 면접이 30%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특기자 전형 어학 같은 경우는 어학 분야의 우수한 역량 및 활동 실적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 어학에서는 인문과학부에서 총 65명을 선발을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인문과학부에서 모두 전공별로 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어중문학 정보 15명,
영어 영문학 20명, 또 불어불문학 15명, 독어동문학 15명, 전원 전공별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서류는 학생부, 활동보고서 등을 종합평가를 하게 되고, 여기서의 면접은 어학 분야의 역량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층 면접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특기자 전형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신설한 특기자 전형 수학,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형의 대상은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우수한 역량 및 활동 실적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이 전형에서는 수리물리과학부, 분자생명과학부, 의예과, 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의 총 40명을 선발을 합니다. 전형 방식은 동일하고요. 그래서 서류에서 1단계를 거친 다음에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의 반영 비율은 30%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면접은 수학과 과학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층 면접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특기자 전형 국제학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학부, 특기자 전형 국제학부의 대상은 영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자입니다. 국제학부에서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돼서 영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자가 되고요. 모집 인원은 총 60명입니다. 전형 방식은 동일하게 서류로 1차에서 1단계에서 면접 대상자를 3.5배수 정도 선발한 후에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국제학부의 면접은 영어로 진행이 되는 심층 면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답이 영어로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체육 특기자를 선발하는 특기자 전형 체육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형의 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국제대회 혹은 전국 규모 대회에서 개인 종목의 3위 이내로 입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종목은 총 저희가 23개 종목을 인정을 하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총 6명을 선발을 하고 여기에서는 1단계에서 서류 평가로 면접 대상자를 3.5배수 내외를 선발을 합니다. 여기서의 서류는 이 수상 실적에 관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일반 면접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실기 전형인 미술우수자 전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술우수자 전형의 대상은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통산 3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들이고요.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조형예술학부 70명, 디자인학부 41명, 섬유패션학부 29명을 전공별로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전형에서는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로 면접 대상자를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실기 대상자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실기 대상자는 13.5배수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는 방법은 미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에서 상위 30단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학년, 학기 구분 없이 제일 잘한 과목들을 30단위만 가져오시면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반영 비율은 실기가 80%, 학생부 교과가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기고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안내될 예체능 실기고사 주요 사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2015학년도 정시 모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에는 정원 내 전형인 일반 전형과 특기자 전형 국제학부가 있고 정원 외 전형인 사회통합 전형이 있습니다. 먼저 주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정시의 모집 인원은 입학 정원에서 수시 모집 등록 인원을 뺀 인원입니다. 대략 1200명 내외인데요. 그리고 정시 모집은 가군에서 실시가 되고 원서 접수는 2014년 12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선발 단계를 폐지함으로써 수능 위주의 전형이 단일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인문계열 응시자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과학대학 같은 경우 간호학부에서 인문계열 응시자 20명, 보건관리학과 8명, 그리고 의예과에서 인문계열 응시자를 6명을 선발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열은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그 계열이 아니고 수능 응시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걸 혼동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제학부를 또 20명을 선발을 합니다. 먼저 일반 전형 수능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단위는 인문자연계열 전 모집 단위와 의예과, 스크랜튼 자유전공학부입니다. 전형 요소는 보시다시피 수능이 90%이고 학생부 10%입니다.
또 여기에서 사실 학생부 10%를 부담스러워하셔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모집 단위별 수능 반영 방법을 보시면 저희는 수능 반영을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의예과 인문, 스크랜튼 자유전공학부 인문계열을 택한 학생들은 국어비 25%, 영어 35%, 수학 20, 탐구 20%의 반영 비율로 수능을 반영을 하게 되고 자연계열,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의예과 자연, 사범대학 자연계열, 스크랜튼 학부 자연계열을 지원한 학생들은 국어 A, 영어, 수학 B, 탐구를 25%씩 동일하게 반영을 하게 됩니다. 건강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중 택 1 해서 40%, 그다음에 수학, 탐구가 30%, 25%씩 들어가고 건강과학대학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중 택 1 해서 40%, 수학 B 35%, 탐구, 과학, 과탐 25%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탐구 영역은 본교에서 산출하는 백분위 활용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며 탐구 두 과목의 합을 반영을 합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정시에 임박해서 저희가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점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전형 예체능입니다. 음악학부에서는 수능 20%, 학생부 20%, 실기 60%의 전형 요소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조형예술대학, 의료학 전공을 제외한 실기를 본 조형예술대학과 체육과학부, 무용과에서는 수능 40%, 실기 40%, 학생부 20%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수능 반영 방법은 음악학부와 무용과는 국어 AB, 영어, 수학 AB, 탐구 중 세 과목을 택해서 동일 비율로 반영을 하게 되고 조형예술대학과 체육과학부에서는 국어 AB, 영어, 수학 AB, 탐구 중 세 과목을 반영하는 방법은 같지만 이 경우에는 국어 A와 수학 A를 동시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응시를 하실 수는 있지만 이 두 과목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또 알아두시고요. 제가 잠시 전에 그 학생부 10%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모집 단위별 지정교과에서 학생부는 상위 30단위만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학기 구분 없이 제일 잘한 과목들 30단위만이 부담이 된다는 게 이미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실 거고요. 학생부 반영 비율이 일반 전형은 10%고 예체능이 20%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 전형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에서 잘한 거 그냥 상위 30단위만 가져오시면 되는 것이고 음악학부는 거기에 음악이 추가가 되고 조형예술대학은 미술, 체육과학과 무용과는 체육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자신 있는 과목에서 제일 잘한 과목에서 30단위만 가져오신다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학생부 반영을 교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 성적이 90%가 들어가고 10%는 출결 봉사입니다. 그래서 실질 반영 되는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굉장히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는 크게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학생부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수능 점수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에서 모집한 특기자 전형 국제학부는 수시와 방법이 완전 동일합니다. 그래서 총 20명을 선발하게 되고 서류와 영어 면접을 통해서 20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어서 사회통합 전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의 사회통합 전형은 정원 외 전형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위주로 종합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전형에서는 농어촌 학생 111명 이내, 특성화고교 전문계 30명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5명 이내, 장애인증 대상자를 15명 이내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 자연계열 전 모집 단위를 선발하는 방법은 서류 60%와 수능 성적 40%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예체능 계열에서는 서류 35%, 실기 35%, 수능 성적 30%로 선발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서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전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요. 인문계열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상위 2개 영역 등급합 4 이내이고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상위 2개 영역 등급합 4 이내, 의예과 같은 경우는 국어 A, 수학 B, 영어, 과탐 중 3개 영역 1등급,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도 상위 2개 영역 등급합 6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교 전문계의 경우에는 사탐, 과탐, 직탐을 탐구 영역으로 반영을 합니다. 이상 본교의 2015년 전형을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학생들을 내년에 저희 아름다운 유학 캠퍼스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